할 수 있는 전략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네요. 첫 번째는 옵션과 기초자산을 가지고 만드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 종류로는 콜이면 콜, 풋이면 풋 중에서 콜 가지고 뭐 행사 가격을 달리한다든지 또는 뭐 만기까지의 기간을 달리하는 옵션을 두 개 이상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때 콜과 풋이 섞이지는 않습니다. 콜이면 콜, 풋이면 풋을 먼저 정하고 콜이면 콜, 풋이면 풋 안에서 행사 가격과 만기까지의 기간을 달리하는 옵션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전략을 우리가 스프레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략이 콜과 풋을 최소한 한 개씩 섞어서 콜과 풋을 섞어서 만드는 전략이 콤비네이션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는 옵션과 기초자산을 가지고 만드는 전략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 A의 그림이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long in underlying asset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콜 옵션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short in 콜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A와 같은 전략을 우리가 covered call이라고 합니다. covered call과 뭐 대조가 될 수 있는 개념이 naked call이 있는데요. naked call이라고 하는 것은 콜 옵션을 그냥 파는 겁니다. 콜 옵션을 그냥 파는 거면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텐데요. 이 옵션 프리미엄을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 이하로 움직일 때는 옵션 프리미엄 이만큼을 먹게 되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을 넘어가면 콜 옵션을 팔았을 경우는 이런 손실이 커지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가 되죠. 그래서 그 네이키드 콜 전략, 옵션을 파는 전략과 대비해서 이 카바드 콜이라는 것은 이미 기초자산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자산을 하나 갖고 있고 이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콜 옵션을 팔면은 네이키드 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커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카바드 콜이라고 합니다. 네트 이펙트는 기초자산 가격이 K보다 클 때 이익이 나고 K보다 작으면 손실이 나지만 손실이 이렇게 무한정 커지지는 않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게 K면은 사실 프리미엄을 무시했을 때 요 길이가 K가 되겠죠. 그래서 손실이 K 정도로 이렇게 한정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요 B의 그래프는 카바드 콜의 반대 포지션을 했을 경우입니다. 요 카바드 콜을 갖고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고 카바드 콜을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기초자산과 동시에 옵션을 갖고 하는 전략으로는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자산을 하나 갖고 있고, 그러니까 long in underlying asset입니다. 그 다음에 풋 옵션을 역시 사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ong in 풋 옵션입니다. 이럴 경우는 네트 이펙트가 이렇게 빨간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통상 이런 전략은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 매니저처럼 그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가치가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풋옵션을 갖고 있는 거죠. 기초자산, 이런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것의 기초자산의 풋옵션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기초자산이 떨어지더라도 풋옵션에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이 방지가 되는 그런 전략이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프로텍티브 풋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모양인데 프로텍티브 풋을 팔았을 경우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스프레드 전략이요. 먼저 볼 스프레드는, 이 볼의 의미는 시장이 좋아질 때 이익을 보는 구조이면 이거는 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시장이 좋아질 때 이익을 보는 구조. 근데 스프레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콜이면 콜, 풋이면 풋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콜을 섞어서 만든다 그랬는데, 이 경우는 지금 콜을 섞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콜의 행사 가격이 달라요. 행사 가격이 K1인 상대적으로 작은 콜 옵션을 사고 상대적으로
행사 가격이 큰 K2인 콜옵션은 팝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결과가 이와 같은 불 스프레드입니다. 불 스프레드는 어떨 때 쓰는 것이냐? 앞으로 기초자산인 주가 전망이 좋을 때 이익이 납니다. 내 예상과는 달리 기초자산 주식이 움직이면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손실의 정도를 이렇게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스프레드 전략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 경우는 뭐 인더만이 상대적으로 비싼 콜옵션을 사고 상대적으로 싼 콜옵션을 팔다 보니까 공짜는 아닙니다만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니까 콜옵션을 팔면은 거기서 옵션 프리미엄이 들어오잖아요. 그만큼은 옵션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이런 스트래티지를 만들 수 있고 내 예상이 맞으면 이익이 나고 예상이 틀려도 손실이 나지만 그 손실이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불 스프레드입니다. 옵션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행사 가격이 작은 K1인 풋옵션은 사고 행사 가격이 큰 K2인 풋옵션은 팔았습니다. 행사 가격이 큰 풋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행사 가격이 K2인 풋옵션을 팔 때 옵션 프리미엄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옵션 프리미엄이 여기서는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행사 가격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인더마니 풋옵션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작은 풋옵션을 사는데 따라서 네트 이펙트는 이 경우는 옵션을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팔면서 네트로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예상이 맞으면은 내 예상이 되는 게 앞으로 기초자산 주가가 K2 이상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익이 나고 내 예상과 달리 기초자산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손실이 제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콜 스프레드와 콜 가지고 만드는 불 스프레드처럼 그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이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불 스프레드입니다. 근데 풋옵션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 경우는 풋옵션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 경우는 내 돈을 안 들이고도 풋옵션 두 개를 가지고 네트로는 돈을 받으면서 불 스프레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어 스프레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풋옵션을 가지고 만드는데 이것도 풋 갖고 만들 수도 있고 콜 가지고 만들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행사 가격이 작은 풋옵션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고 행사 가격이 높은 행사 가격이 K2인 풋옵션은 샀습니다. 그러니까 네트로는 돈이 들어가겠죠. 이 경우.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데 베팅을 하고 싶으면은 베어 스프레드를 만들면 되는 거죠. 내 예상과는 달리 기초자산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손실이 제한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베어 스프레드를 콜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행사 가격이 K1인 작은 콜 옵션을 팔고 행사 가격이 K2인 행사 가격이 큰 콜 옵션은 삽니다. 그랬을 때 네트로 이 경우는 네트로 자기 돈이 안 들어가겠죠. 행사 가격이 비싼 콜 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풋을 가지고 만들든 콜을 가지고 만들든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이익이 나고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손실이 나지만 그 손실이 제한적이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 스프레드 중에서 콜 가지고 불 스프레드를 만든 거 있잖아요. 요거를 사고 동시에 풋 가지고 만드는 베어 스프레드를 동시에 사면 그 전체 콤비네이션이 박스 스프레드가 됩니다. 이게 아메리칸일 경우는 잘 성립이 안 되지만 유로피안일 경우에는 이것이 행사 가격의 차이의 현재 가치만큼의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고 이걸 그림으로 봐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불 콜 스프레드의 모양이고 이것이 베어 풋 스프레드의 모양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갖고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이걸